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레망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대단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매일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클레망스는 장미로 가득한 정원을 지나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클레망스는 자신의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길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나무들로 인해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클레망스는 두려움 없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클레망스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에 이끌려 더욱 깊숙이 들어갔고 마침내 작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백합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는 파란색 색을 띤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바위 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물결이 일렁이며 호수 중앙에서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클레망스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정은 클레망스에게 호수와 숲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은 오래전부터 마법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신성한 곳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 숲에는 인간 세계의 혼란을 정화시키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마법의 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클레망스는 요정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녀의 마음은 숲의 비밀을 지키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정은 클레망스에게 감사의 뜻으로 작은 요정의 마법이 깃든 목걸이를 선물로 건네주었습니다. 목걸이는 클레망스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언제나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숲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클레망스는 마을 사람들이 왜 숲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숲은 단순한 자연의 공간이 아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열려있는 특별한 세계였던 것입니다. 클레망스는 그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며 훗날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클레망스는 그날의 모험과 만남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숲을 찾아가 요정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자연과 어우러져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클레망스는 이제 숲의 비밀을 밝히는 수호자이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두꺼운 안개로 온통 덮인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에 대해 소문만 무성했지만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숲 속에는 여러 가지 마법 생물과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숲에 대해서는 다른 전설도 있었으니 숲에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고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길을 잃어본 적 없는 모험심 강한 소년 루이시앙은 이 숲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어 숲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루이시앙은 어느 맑은 날 아침 배낭을 메고 자신만의 특별한 나침반과 램프를 챙겨 해가 뜨기 전에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다가갈수록 도시의 소리와는 다른 신비로운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서자 루이시앙은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나무와 나뭇잎 사이로 앙상한 햇살이 떨어졌습니다. 루이시앙은 이 숲이 그렇게 위험하기만 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숲은 곧 그의 추측을 증명이라도 하듯 앞길을 막는 거대한 동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동굴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보물의 보관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루이시앙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동굴에 발을 디뎠습니다. 동굴 안은 완전히 어두웠지만 루이시앙의 램프가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동굴 깊은 곳으로 이동하며 이 신비한 장소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동굴의 벽에는 오래된 그림과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곳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중 자비의 유니콘이라는 유목적 생물에 관한 이야기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니콘은 숲의 올바른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인에게 무한한 지혜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밝은 빛이 보이자 루이시앙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호수가 있는 동굴의 중앙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수의 가장자리에는 유니콘 모양의 석상이 서 있었고 그 주위엔 아름다운 빛깔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루이시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놀랍게도 석상이 움직이며 살아있는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유니콘은 고개를 숙이며 루이시앙을 반겼습니다. 둘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된 그 순간 루이시앙은 숲과 생명체들을 감싸고 있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유니콘은 루이시앙에게 이제 이곳의 수호자가 되어 숲을 보살피고 지키겠냐고 물었습니다.
루이시 양은 주저없이 동의했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충만함과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루이시 양은 숲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나날이 숲을 지켜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숲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며 숲을 소중히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숲은 루이시 양 덕분에 다시 살아나 많은 생명체들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과 숲은 하나가 되었고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숲의 비밀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먼 미래의 후손들까지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에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고 특히 숲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은 숲속의 작은 태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 깊은 곳에는 작은 태양처럼 빛나는 마법의 구슬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슬은 소원을 들어주는 힘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큰 행운을 얻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숲을 탐험하여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고 헤매다 마을로 돌아오거나 어떤 이들은 영영 숲속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에밀은 항상 그 전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그 구슬을 발견해서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이다. 숲속에 작은 태양을 찾으러 가야겠어. 그가 궁극적으로 바랬던 것은 가족의 행복과 마을의 안녕이었습니다. 에밀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추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길을 잃기 쉬운 복잡한 나무들과 엉킨 덩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무에 표시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그는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빛과 함께 나타난 것은 바로 숲속의 정령 루미였습니다. 루미는 에밀 앞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용기를 칭찬해, 에밀. 너의 순수한 마음을 나 또한 알고 있단다. 하지만 숲속의 작은 태양을 얻으려면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지. 에밀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족과 마을을 위해서요. 루미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러나 이 시험은 내가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야. 내 자신의 진심과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란다. 그러자 루미는 에밀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눈 덮인 산 정상의 고독한 여행이었고 둘째는 깊은 호수 밑바닥의 진실을 찾아내는 모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지는 그가 마을로 돌아가 하루 동안 가장 중요한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에밀은 세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의 곁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루미는 미소 지으며 에밀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마법의 구슬을 꺼내 보였습니다. 에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숲속의 작은 태양이란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거든. 에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구슬의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마을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깊은 깨달음을 듣고 모두에게 행복과 따뜻함을 전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엠버빌에는 나이가 1000년도 넘은 오크 나무가 있었다. 이 오크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많은 전설과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나무 꼭대기에 사는 마법의 별에 관한 것이었다. 이 마법의 별은 하늘에서 내려와 오크 나무의 가지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다고 전해진다. 밤이 되면 별은 환하게 빛나며 마을 사람들은 이 별에게 조용히 자신들의 소원을 속삭이곤 했다. 사람들은 별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나무 밑에 두기도 했다. 비밀스러운 저녁 시간, 어린 소녀 클라라는 오크 나무를 찾아갔다. 클라라는 천진난만한 소녀였지만 부모님의 농장을 도우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어가는 것을 보며 어떻게든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오크 나무 밑에 서서 클라라는 용기를 내어 간절한 소원을 빌었다. 별님, 제발 저희 부모님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밤 마법의 별은 클라라의 소원을 들었다. 별은 환한 빛을 발하며 나무에서 내려와 클라라 앞에 나타났다. 안녕, 클라라. 별이 속삭였다. 내가 바라는 소원을 알고 있다.
너의 진심이 담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서 기쁘단다. 그리고는 클라라에게 작은 빛의 조각을 주며 부모님께 드리라고 말했다. 이 빛의 조각은 사랑과 회복의 힘을 가지고 있단다. 잘 보관하도록 해라. 클라라는 그 말을 믿고 소중히 빛의 조각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첫 햇살이 마을을 비추는 순간 클라라는 부모님께 그 빛의 조각을 드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부모님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이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클라라는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 감사할 뿐이었다. 이후로도 클라라는 오크 나무와 마법의 별을 찾아가기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저녁 오크 나무 아래에서 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록 별이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오크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며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고 있었다. 마법의 별에 대한 전설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고 평화롭고 조용한 엠버빌 마을은 별과 오크 나무의 보호 아래 번영을 이어갔다. 그리고 클라라는 자신이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며 사랑과 기적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언젠가 하늘의 별들이 이 이야기와 함께 밝게 빛날 것을 믿으며